안녕하세요. 제브로입니다. 기출 70전가의 12년 3회 회로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1번 형상 같은 논리 회로를 출력했을 때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한번 논리 회로로 한번 표를 한번 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0일, A가 0이고 B가 0이고 그럴 때는 출력이 0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에요. 그러면은 쭉 따라가서 어차피 같은 한 몸이니까 여기도 0이 될 거고요. 같은 한 몸이니까 여기도 0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0이니까 낫이잖아요. 낫이랑 낫은 반전이고 end는 곱이에요. 그래서 1일 때만 출력이 되고요. 5화는 어느 한쪽이 1이 되든지 둘 다 1이 되든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5화는 더하기랑 같은 거죠. 쭉 따라가서 여긴 0이고 당연히 여기도 0이고요. 그럼 여기가 0일 테니까 여기 1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한쪽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로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전이니까 1이 되겠지만 0일 1, 0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한쪽만 0이 들어가면은 회로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에 1, 0이 있는데 1, 0일 때는 출력이 돼요. 그리고 0, 1일 때는 출력이 되고 1, 1일 때도 출력이 안 돼요. 1, 0일 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당연히 1이겠죠. 이쪽 라인이 1이니까 이제 여기는 당연히 0일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반전이기 때문에 여기 0으로 출발했잖아요.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면은 5이 되기 때문에 5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0일 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반대의 경우 한번 볼게요. 반대의 경우는 0, 1일 때네요. 0, 1일 때 보시면은 여기 1이니까 당연히 여기 1이 갈 거고 여기는 0이니까 당연히 여기 1이 갑니다. 0이니까 A 부분이 여기가 끝 부분 1, 1이기 때문에 곱하기니까 여기 1이 되니까 어차피 5하기 때문에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0, 1일 때도 1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5이에요. 그래서 1,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 1은 또 출력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은 한번 천천히 한번 넣어볼게요. 1, 1 넣었어요. 그럼 여기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1이었으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두 개 다 0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출력이. 출력이 되는 거는 1, 0 밖에 없어요. 1, 0이랑 0, 1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1이잖아요, 지금. 기호가, 반전 기호가 없으니까. 반전 기호가 있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0, 1. 1, 0, 0, 1. 1, 0, 0, 1.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하시면 되고,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어느 둘 중, 이런 형상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어야지만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 표로 하셔도 되고,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표로 하나씩 넣는 게 편해가지고, 하나씩 넣었으니까 그거는 편한 쪽으로 하십시오. 62번 보겠습니다. 62번 보시면은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라고 했는데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쉽게 할게요. 불안정한 게 어떤 거니?라고 물어봤네요. 근데 안정한 거를 알아야지 불안정한 걸 알 수 있겠죠. 안정한 거의 기준은 부호의 변화가 일단 없어야 돼요.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면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고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플러스로 끝나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플러스여야지만 다 안정인 것 같아요. 플러스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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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는 판별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루스로 안 하고 그냥 안쪽 곱하기랑 바깥쪽 곱하기 하면 돼요. 안쪽이 우리 중요한 건 안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 3은 6이니까 그리고 1, 4는 4고 그러면 얘는 안정한 겁니다. 그리고 4, 5, 20이고요. 그 다음에 2니까 1 곱하기 2는 2니까 20이 더 안쪽이 더 크네요. 이건 안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1, 5는 5고요. 그 다음에 4, 1은 4니까 안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건 안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2, 3은 6이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8이 있네요. 1 곱하기 8은 8이니까. 이거는 계산기 안 칠게요. 너무 초등학교 수준으로는 우리는 풀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바깥쪽이 더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66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동해차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66번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63번 보시면은 62번 넘어가고 62번도 풀어주셔야 돼요. 난이도는 C니까 63번도 보시면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조건은 신호 흐름선도를 물어봤는데 우리 위에 곱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 회로가 나오면은 위에 곱이고 밑에 1 마이너스 루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프잖아요. 보시면 위에 곱이니까 뭐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G1, G4 그 다음에 G2, G3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G1, G2, G3, G4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고 4번은 없어요. 4번은 마이너스라서 안 되는 거예요. 4번은 일단 제껴두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루프가 두 개가 더 있네요. 밑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근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G1, G4, H1이 마이너스로 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이거네요, 이거. 마이너스 G1, G4, H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쪽 보시면 이 큰 루프가 있는데 큰 루프에 H2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것까지 보실 거면 보시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 위에 거만 보시면은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쉽게 푸니까 64번 보시면은 전회차랑 동일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아, 이렇게 나오면 고맙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자세히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S평면의 자반면에 위치한 게 있대요. 그럼 Z평면에는 어디에 위치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S평면이 자방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의미는 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나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안정하다는 의미인데 S 자반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안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Z도 안정한 위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Z는 내부. 그러니까 내반면 아니면은 내부 내점에 있어야지 내라고 생각하세요. 내부에 있어야지 안정하다. 그러면 Z평면에 어디 위치하니?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내점 내부. 물어봤을 때 내점 내부예요. 여기는 지금 Z평면에는 어디에 위치하니? 안정한 위치가. 전해차에 보시면은 동일한 문제, 완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65번 보시면은 다음에 쌍곡선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를 물어봤어요. 근데 사인이잖아요. 사인 코사인일 때 우리는 s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것만 틀리죠. 지금은 사인이니까 s 형상이어가지고 뒤에 거를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a가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 a가 뒤에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사인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앞에 h가 있네요. 쌍곡선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3번을 찍으시면 안 돼요. 3번은 h가 없고 쌍곡선이라는 의미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것만 유의해 주세요. 기본적인 토대는 똑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당연히 사인이니까 이거는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일 때 s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찍으시면 이걸 찍어도 이걸 찍으면 큰일 나는 거죠. 1번이랑 2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니까 A가 위로 올라갔고 A가 위로 올라갔는데 플러스가 아니다. 쌍곡선일 때는 정답은 3번이 아니고 4번이 되는 겁니다. 66번 보시면은 뭐 62번이랑 비슷해요. 보시면은 뭐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특선 방정식에 뭐 계통이 안정화되려면은 K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뭐 안쪽 곱하기 그 다음에 바깥쪽이잖아요. 안쪽이 중요한 게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쪽에 있는 게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똑같은 얘기인데 안정화되려면은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안쪽이 곱하기가 더 커야 돼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한번 갖고 왔어요. 봤을 때 안쪽 곱하기는 보시면은 34.5 곱하기 그 다음에 7,500이에요. 안쪽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바깥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없네요. 1이니까 7,500 곱하기 K예요. 근데 K의 범위를 물어봤잖아요. K의 범위는 보시면은 여기에 34.5가 있으면은 같은 값일 거고요. 34.5보다 적으면은 바깥쪽 게 작으니까 안정된 거죠. 이쪽에 커야 됩니다. 안쪽 게. 그러니까 34.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K의 범위는 그냥 봤을 때 우리 뭐 이항 같은 거 안 하더라도 맞죠? 근데 K는 0보다는 커야 돼요. 왜 0보다는 커야 될까요? 0보다 작다는 의미는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K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 얘 부호가 바뀌잖아요. 곱하기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돼요. K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지만 34.5보다는 작아야지 안정화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0보다는 커야 되고 당연히 0보다는 커야죠. 부호의 변화 1번이죠. 1번 조건, 2번 조건 안쪽 게 더 커야 돼요. 그래서 34.5보다는 작아야 돼요. 1번, 2번 조건 둘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OK 34.5가 나오네요.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OK 34.5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안 되시면은 다음에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푸셔야 돼요. 난이도는 C입니다. 67번 보시면은 뭐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탈점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려운 거는 70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푸는 거는 80점, 90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점에서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탈점이라는 의미가 거리의 느낌이 좀 있죠. 거리의 기준이 킬로미터도 있지만 마일도 있잖아요. 마일. 미국 규격으로 마일. 그렇기 때문에 마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마일로 외워주세요. 마일이 정답인 경우에도 좀 있어요. 0이 최고로 많지만 0일 때는 0이 최고로 많지만 마일일 때도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3번이 이건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68번 보시면 68번도 굉장히 쉬워요. 루프는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루프가 의미가 피드백이잖아요. 반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 두 개죠, 뭐. 두 개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돌아서 이게 연결돼 가지고 한 번만 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하나로 보고 요거 하나로 봐야 돼요. 그렇게 출제위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한 개, 이게 두 개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를 뭐 이게 여기서 보시고 그냥 외우시고 이 마음을 그렇게 안 좋게 먹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고 한 개 두 개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69번 볼게요. 69번도 전회차랑 동일한 문제가 나왔네요. 나이키스트 선도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n승이랑 이 가로의 수만 보고 우린 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n승이 1승이잖아요. 0승, 1승, 2승, 3승 출발이 여기에요. 그래서 1승이니까요. 여기 1 보이시죠? 네, 1승입니다.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의 개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면은 넘어갔을 텐데 세 개면은 이만큼 넘어갔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네요. 정답은 넘겨볼게요. 페이지.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형상일 때 이게 정답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염두에서 봐주세요. 아까쯤에 봤을 때 이게 그래서 n승이 1승이고 그 다음에 가로의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0, 1, 2, 3인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1승이어서 그리고 가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79번 보시면은 이건 어차피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70번 보시면은 다음 전달함수 중에 적분 요소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적이 영어로 뭘까요? 레드잖아요. 레드니까 R이 먼저 나온다. RC 직렬 회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분이니까 레드잖아요. 빨간색 적이 레드니까. 그래서 RC 직렬 회로입니다. 적분일 때 R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71번 보겠습니다. 71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회로의 AB의 단자 간의 전압을 물어봤어요. 이런 회로가 나올 때는 잠시만요. 이런 회로가 나올 때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전류원은 개방하고 한번 보고요. 전압원은 단락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페루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프가 형성이 된 거. 이 저항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 이 저항은 여기 페루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 루프에 형성이 안 되죠. 회로에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전압원 개방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전류원 개방을 첫 번째로 보고 전압원 단락을 두 번째로 볼게요. 전류원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전류원을 개방을 하면은 이쪽 라인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페루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페루프가 어디 돌아가는 게 없죠. 여기도 회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전류원 개방했을 때는 전압을 물어봤는데 전압이 0입니다. 페루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냥 건전지만 혼자 따로 있는 거죠. 이거는 전류원 개방일 때는 전압이 없는 거고요. 전압원 단락을 해볼게요. 전압원 단락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전류원 개방하고 전압원 단락을 해보는 거예요. 전압원 단락을 해봤어요. 그럼 이건 없어지고 이쪽이 붙어요. 그럼 이건 페르프가 형성이 되잖아요. 뭐가 남나요? 3A랑 3Ω만 남아요. 얘는 아니고 얘는 페르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 공식 봤을 때 I는 R분의 V니까 V는 IR이 있잖아요. IR 두 개만 곱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3은 9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쉽지? 예.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전류원을 개방하고 전압원을 단락할 수 있냐, 그리고 페루프만을 우리가 보고 속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기능사적인 문제인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은 많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전류원 개방, 뭐 전압원 단락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페루프만 볼게, 이 저항 안 볼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2번 보시면은 난이도를 B로 잡았는데, 이건 B로 잡은 거는 이거를 암기하셨으면은 그냥 푸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암기 안 하셨으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01은 A고요. Z02는 D. 뭐 AD니까 뭐 신출현 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Z01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시간이 있으시면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Z01은 뭐 A, 그 다음에 Z02 옆에는 D가 붙는데, 우리 봤을 때 Z01을 물어봤어요. Z01을 물어봤는데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AD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AD가 있고 Z02가 있고 Z01이 있는데 Z01이 당연히 위에 있겠죠. 이렇게 이것만 물어본 Z01이랑 뭐 Z02분의 Z01은 뭐니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는 이 문제가 도출되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여가지고 난이도를 B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암기를 했다고 하면 한 번만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Z01을 우리가 원하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니까 Z01을 넘겨줘야죠. Z01을 넘겨주면 이 옆으로 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D가 1이에요. 그럼 이 두 개만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는 것도 뭐 4분의 15, 그 다음에 5분의 12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분의 15 곱하기 5분의 12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처음 꺼내보네요. 여태까지 계산기도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난이도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지금. 밑에는 1이니까 없는 거고요. 보시면은 12 한 다음에 5는 9예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앞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Z01은 루트 ABCD예요. 그 다음에 Z02는 이 A랑 D 부분만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 B, C, D 대신 1, 2, 3, 4, 그 다음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루트, 저희는 뭐 공학용 계산기로 다 할 거니까 루트 4, 2, 3, 1, 이걸 이 위치만 넣어주면은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1이 A였고 4가 D였으니까 AD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건 좀 난이도를 B로 잡은 거고, 이거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넣어서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풀어보시면은 이게 4분의 1이 나옵니다. A에 2를 대입하고 B에 2를 대입하고 C에 3을 대입하고 D에 4를 대입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D가 되는 거예요. Z01은 A고 Z02는 D가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3번 보시면은 다음의 함수를 0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물어봤네요. 근데 우리 0 라플라스를 어떻게 하나요? 라플라스도 어려운데. 그래서 답을 하나씩 라플라스 해서 계산해 볼게요. 1번을 라플라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천천히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t가 있는데 2의 마이너스 t는 s에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1분의 1이랑 동일한 겁니다. 여기 앞에 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여긴 뒤에 뭐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얘가 2가 있네요.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 뭐 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모가 다르잖아요. 분모가 다를 때는 곱해줘야죠.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이런 형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이랑 곱해줘야 되고, 이 부분을 위로 올라가서 1이랑 곱해주는 거고, 부호를 그대로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게 s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부호는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 거는 부호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얘를 먼저 올리시고 얘는 부호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플러스니까
위에를 봤을 때 s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럼 2s가 되는 거고 곱하기 아니에요. 제곱이 아니에요. 2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1 더하기 2는 3이죠 뭐. 그래서 보니까 모양이 똑같네요. 제가 1번을 맞춰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틀려요. 그래서 이 형태일 때는 s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되는 거.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2가 됐겠네요. 그래서 이 형상이 되는 겁니다. 73번은 난이도는 라플라스를 해야 되니까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좀 풀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4번 한번 볼게요. 74번 보시면은 이게 과도현상이랑 이 답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과도현상 나오면 이건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셨을 때 어디 뭐 무슨 자동차가 RC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마이 RC카라고 외울게요. 마이 RC카 없죠. 마이 RC카로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CR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RC 뭐 CR 뭐 똑같은 거죠. 마이 RC카 분의 1이라고 외울게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암기를 해주세요. 과도현상이라고 나올 때도 똑같아요. 지금 이 지금 그림에서 RC가 직렬인데 과도현상이라고 글이 나올 때도 동일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암기 방법 있으면은 그걸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보시면은 무해형 선로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보시면은 1번 볼게요. 특성 임피던스의 주파수의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감쇄 정수는 0이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 외운 거 있잖아요. 아저씨는 LG팬. 뭐 무외형이라고 해가지고 LG 팬인 거는 뭐 의미가 뭐 왜냐고 물어볼 의미가 없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LG 팬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순서가 틀렸네요. 그래서 아저씨는 LG 팬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셨어요. 아저씨는 LG 팬입니다. 그다음에 봤을 때 4번 위상 속도 V는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답이에요. 위상 속도 V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공식도 한번 봐주셨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주파수가 없잖아요. 주파수 성분이 없잖아요. F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유상속도 V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V는 루트 LC분의 1이에요. 넘어갈게요. 76번 보시면은 난이도는 D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푸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은 극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극, 뭐 발음대로 그냥 영극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위에가 뭐 0점은 위에가 0이 되는 값, 그리고 극점은 밑에가 0이 되는 값이죠. 보시면은 뭐 0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그러면 여기 0이고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4. 정답은 2번. 극이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분모가 똑같은 말이죠. 분모가 0이 되는 값 집어넣어가지고 S를. 정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꼭 푸셔야 돼요. D라고 해놓은 거는 꼭 푸셔야 돼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77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파형의 순식값을 물어봤어요. 시료값 물어본 거 아니에요. 루트 2 들어가면 안 돼요. 밑에 보시면은 100이 나왔어요. 100V가 나왔고 순식값이니까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100. 루트 2 붙는 뭐 말도 안 되죠. 루트 2가 밑에 붙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를 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시작하는 거는 플러스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틀려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플러스예요. 앞에서 시작했으니까 뒤에서 시작했으면 마이너스겠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맞지만 이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고 푸는 거예요. 100V랑 근데 플러스 이 두 가지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해서 푸세요. 다른 거 뭐 공식을 도출해서 푸지 마시고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이고 앞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가지라서 두 가지를 충족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8번 보시면은 지금 스위치를 열었을 때 지시계가 10이고 닫았을 때 전류계의 지시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네요. 보시면은 합성 이 병렬 저항 구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합성이고 여기는 더했을 거고 여기 뭐 닫혔으면 두 개가 합성 저항이 됐겠죠. 근데 병렬인데 더해주고 곱해주고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전류가 있는데 전류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전류의 곱하기 비율이겠죠. 전류가 있는데 전류를 물어봤잖아요.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이 두 개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 놓을게요. 얘도 닫으면 어차피 합성 저항이 되니까. 그래서 뭐 3 더하기 6이잖아요. 더해주고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6 해보시면은 2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옆에는 보시면은 4 더하기 10이고요. 그리고 또 4 곱하기 11 해주시면 3옴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3옴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는 무조건 2옴이고 항상 이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항상 2옴. 얘는 3옴, 6옴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2옴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합성 저항이 중요한 거니까. 2옴 더하기 4옴은 6옴이잖아요. 6옴일 때 10A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합성 저항 이거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4옴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이 총 저항이 6옴일 때랑 5옴일 때를 물어본 거예요. 6옴일 때 10A 나왔는데 5옴일 때는 몇 암페어 나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I는 R분의 V예요. 근데 R이 적어졌잖아요. R이 적어지면 당연히 I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율로 저는 계산할 건데 비율이 1보다는 커야죠. 왜냐하면은 기존보다는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되니까 R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5분의 6이 들어가는 거예요. 6이 위에 그러니까 5랑 6이 비율이 있는데 다른 문제 풀이 방식은 좀 틀려요. 다른 뭐 문제집이나 강의들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비율로 많이 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편하신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10A 곱하기 5옴분의 6옴이에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거꾸로 넣으셔서 뭐 푸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뒤집으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1보다는 당연히 커야죠. 원래 전류값보다는 크게 나와야죠. 그래서 10 곱하기 6에 5로 하면 12가 나오네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한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고 이게 원래 저항이 지금 합성 저항이 지금 2옴이 됐는데 4옴에서 3옴이 되니까 전체 합성 저항이 이게 저항치가 좀 적어졌잖아요. 6옴에서 5옴으로. 그래서 전류치는 당연히 커져야 된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9번 보겠습니다. 79번도 난이도가 C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푸는 문제도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하 임피던스가 최대 전력이 되는 그 임피던스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항이 여기 있잖아요. 0.3 더하기 J2가 있고 뭐 실수 더하기 허수가 있고 내부 임피던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발전기 임피던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보시면은 그대로 더하시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J5가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니까 4번을 찍으면 되겠네요. 4번이 아니에요. 4번을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나머지는 더 아니고. 보시면은 Z0는 Z의 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내면은 기능사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이렇게만 그냥 풀이 더하기라고 하면은 반전이 있어요. Z0는 부하 임피던스가 최대 전력이 될 때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찍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80번 문제인데 뿌리의 급수의 전개를 뭐 옳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암기할 거니까요. 뿌리애를 물어봤는데 뿌리의 이 모양이 약간 꽃신의 모양이잖아요. 꽃신. 뿌리의 꽃신 모양을 연상하세요. 뿌리에는 꽃신. 뿌리애를 모르셔도 이걸 보시다 보면은 꽃신이구나 해가지고 이걸 찍으시게 될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쉽게 암기하는 걸 할게요. 이번 회차는 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연상 암기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뭐 모르신다고 하면은 일단 답을 암기하시고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푸는 문제를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